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첫 번째 코너는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위원들이 월 1회 모여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4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 KNN이 산청 산불 관련된 보도를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소나무가 실질적으로 산불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화력수는 물을 머금고 있어서 산불 번지는데 굉장히 강한 면이 있는데 소나무는 힘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금방 타들어가는 건데 저희 나라 산에 한 70~80%가 소나무 심고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알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라북도도 사실 이번에 저희도 산불이 있었잖아요. 짧게 끝나서 다행이지만 임도가 산불을 갖다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KNN 보도에 따르면요. 임도를 따라서 불이 번져 나갔습니다.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걸 갖다가 이번에 밝혀줘서 상당히 좋은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전주 MBC도 조금 한 번쯤은 충분히 검토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하면서 먼저 닥터 MBC를 본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수지접합 수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그 의료 정보가 시청자들에게는 어쩌면은 필요한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주 유익하게 봤고요. 다만 수지 접합 수술 언뜻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손가락 접합 수술 또는 또 쓰던 용어 중에 족지 전이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발가락 이식술 정도로 설사 오신 의료 전문가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도 이 자막 처리할 때 좀 도움을 주시면 훨씬 좋겠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프로그램명하고 거기에 이제 주요 예를 들면 수지 접합 수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로 이렇게 손가락 접합술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훨씬 내용이 잘 전달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시사 토론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나대표님도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돈승 변호인님께서 현재 우리 완주 국민의 좀 민심을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에 뭔가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고요. 반드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고 또 중앙선관위 샘플링 채취는 어떻게 하고 개편 이후에 토론이 활성화되는 방향 또 패널진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중에 3월 23일에 종광대 개발 무산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종광대 그러면 전주 시민이지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문제인지 어떤 사전의 기본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거꾸로는 여기에 재개발을 하고자 했던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날벼락 같은 일이어서 조합의 대표라든가 그런 시민의 목소리가 함께 녹아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욕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성화고 현장 실습 관련 보도에 대한 말씀을 정한 위원님께서 주셨던 것 같은데 현장 실습 현재 특성화고에서 한 절반 정도는 다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숫자가 4분의 1이 1즈음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당사자들에게 정말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터로 나가는 것이 정말 더 좋은 선택인지는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 우리가 이제 돌아볼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공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노동절이
곧 있으면은 돌아올 텐데 마찬가지로 세계 노동절에서도 이게 그냥 이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5월 1일에 뭐 집회가 있었습니다. 로 그치기보다는 또 우리 지역에 뭐 100억대 임금 체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뭐 사업장도 있고 또 최근에도 계속 중대재해 문제도 있고 혹은 또 제도와 관련된 조례는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제도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그런 현재 우리 지역에서 전북 지역의 현실은 어떤지를 같이 진단하면서 세계 노동절 관련된 보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4월 9일에 짧게 이제 보도된 것이긴 합니다만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외국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라고 하는 게 보도에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미등록 체류자들의 어떤 불법 체류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단속하는 부분이 딱 거론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마약 유통이나 뭐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연동돼서 드는 생각은 외국인들이 마약 유통시키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라고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이거든요.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불법 체류자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범죄로 같이 저지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체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는 것도 국민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8일 날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문화 가족들의 혼인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지금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가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새로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이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한 어떤 통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접근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통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우리가 얘기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사회적 그 시스템의 문제 같은 경우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하게 되면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차후에 한번 관찰하고 한번 보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구형 그 보도를 하면서 장애를 앓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애를 앓고 있는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그냥 장애가 있는이라고 그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언어들이 역시 또 이렇게 들려졌을 때 어떤 시선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또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산불 보도가 여러 차례, 그러니까 산불이 있었고 산불과 관련한 보도가 좀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이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을 복구하게 도울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좀 많이 그래도 관심이 좀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좀 심리 영역인 것 같거든요. 재난 이후에 실은 이제 당장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터전에 대한 관심은 가지는데 심리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일상의 복귀의 부분에서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좀 빠지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도 함께 보도가 되면 혹은 그 다음에 좀 모니터링의 의미로 한 번 더 보도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4월 2일에 교제폭력 피해 여성 2심에서 20년 구형 보도가 저는 좀 아쉬웠는데요. 4월 9일 뉴스가 기자회견 중심으로 좀 보도가 되긴 했지만 인터뷰가 조금 더 있었으면 교제폭력의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인터뷰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제폭력이 굉장히 주변에서 사소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 보통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다루어지는데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4월 17일자 보도에 보면 전주페이퍼에서 3명의 화상사고가 난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기자가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 끝냈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중대재해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처벌을 고민 중이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사고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동일한 부상자가 6개월 이상 치료한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정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표현해 줬으면 좀 더 완결성 있는 보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공공의료대학 기대감 보도가 저는 참 좋았어요. 예. 지금 곧 이제 다수당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시기적절한 보도였고, 남원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반가웠을 보도였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좀 더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보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컬 판타지 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그 몰랐던 진주를 찾아서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보고는 이 기획이 참 이번에 잘 됐다. 4월 17일자 이렇게 했는데, 그 김민선의 여행 파트너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보통 딸과의 여행은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아들과의 여행을 기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파트너에 대해서 약간의 설레임과, 특히 이제 많은 엄마들이 빈둥지 중후군에서 이렇게 좀 심각한 그 엄마들은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살아보고는 그거 프로그램을 보면요, 우리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대리만족하고 또 힐링의 그 어떤 그 도가니에 이렇게 가게 하는데, 저는 특히 그 기획이 잘 됐다 하는 게 그 중간에 상황극이 있었어요.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엄마가 아들에게 쫙 이렇게 곤장을 때리려고 하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광수. 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떤 죄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안 하는 죄.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가슴이 저는 뭉클했습니다. 요즘 아들 특히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이 되어도 전화 안 합니다. 정말 괘씸해서, 그리고 또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냥 전화 살그머니 시간 맞춰서 하는데, 모든 엄마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정다감도 저희 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에 70세 그 조현옥 원장님은 이렇게 보니까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는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주 쉽게 그리고 즐겁고 흥미롭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이렇게 인생 자체도 어떤 사회적 약자에게 자기를 떼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멘트가 참 많은 울림이 되었고, 같은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나도 그 괜히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발효된 그 단어로 정말 그 교육자들을 좀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그 자기 반성의 기회도 이렇게 주고, 그래서 다정다감, 이 방송의 위력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견이 있다면 전주 MBC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의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해 24년 4월 18일 날 처음 방송을 시작한 로컬 판타지라는 프로그램을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 당신의 TV 로컬 판타지 편에서도 출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출연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죠. 네, 그렇다면 오늘이 이 1년이 지난 지금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네, 로컬 판타지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또한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들 가운데서 제 인상에 좀 남는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초반과 다르게 최근 방송을 보면 이 전주 전능 여행사 코너에서 여행을 설계해주던 랜선 가이드가 사라지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랜선 가이드 부분은 제가 당신의 TV 로컬 판타지 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트렌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실제로 현지인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이나 외지인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면서도 가보시지 않은 여행지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살아보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외부적인 관점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잘 조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진 것 같고 또한 이제 단순하게 어떤 뭐 관광지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소개를 넘어서서 현지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이 전주 전능 여행사 코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자들이 우리 전북 쪽의 매력을 찾아 여행하는 코너인데요. 최근에 인상적인 편 있으셨습니까? 네, 아마 올 1월 31회 2회에 걸쳐서 방송됐던 전여고 3인방의 순창 여행. 전주여고죠. 전주여고 3인방의 순창 여행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왜 재미있게 봤냐면 이 친구들은 알파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순창을 보고 순창을 느끼고 또 저는 굉장히 이 학생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같은 동년배, 동시대를 살고 있는 알파 세대들의 공감을 더 이끌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세대들의 출연을 통해서 그들의 공통적인 감성, 공감대들을 같은 세대들이 같이 좀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41회와 42회에 걸쳐서 나왔던 부안의 관광택시. 관광택시가 활성화되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제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관광택시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죠. 근데 지금은 전부 이제 렌트카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스러운 맛, 정감 현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부안편에서 그런 것들이 좀 다루어져서 굉장히 전 잘 봤고요. 또한 이제 요즘 이제 농촌 마을들을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방문해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무장님으로부터 그 마을을 소개받는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저는 뜻깊게 봤어요. 그리고 또 물론 우리 여행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먹방, 먹방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면서 특히 더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저 지역은 내가 여행 계획을 세워보고 싶다 하는 지역이 있었나요? 전주에 산 것이 제가 22년 차가 됐는데 제가 가보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시간을 간직한 전주 여행지. 이 프로그램의 네이밍이 아주 저는 적절한 걸로 보여져요. 전주라는 곳이 조선 개국과 관련된 스토리도 있고 후백제와 관련된 스토리도 있고 또 근대 역사와 관련된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워낙 자주 가는 곳인
있는 갱리단길, 그다음에 뭐 전주 한옥마을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잘 봤던 것이 네. 1938 카페입니다. 카페 1938인데요. 1938. 네네.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최초의 원룸식 아파트를 개조한 카페였더라고요. 네.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시간을 간직한 전주와 아주 잘 매칭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최초의 그 시계를 판매했던 금성당이라는 그곳이 지금 북카페로 바뀌어서 그곳에서 시계를 판매했던 곳에서 시간을 추억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가 돼서 굉장히 저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 3월에 이제 모녀지간이죠. 네. 모녀지간의 겨울의 내장산. 아, 예. 네네. 저는 뭐 내장산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단풍철에만 가봤거든요. 네. 겨울에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계절별로 확실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 살아보고 코너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살아보고는 출연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전북 지역의 매력에 빠져서 어떻게 해서 뿌리 내리고 살게 됐는지 보게 된 코너인데 이 출연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북의 매력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 그러냐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지역의 매력을 사실은 더 좋게 볼 수도 있고 더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살아보고는 이 지역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이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의 매력을 좀 외부의 시각으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이 얘기하는 매력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 전북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또한 이제 이 살아보고가 현재는 먹거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는데 이런 좀 피상적인 소개를 넘어서서 어떤 그 좀 심층적으로 좀 이제는 좀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들의 관심사, 예. 그들이 여기에 오기 전에 가졌던 관심사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좀 쫓아가보는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살아보고가 좀 앞으로 좀 더 프로그램에 녹여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살아보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특히 어떤 편이 인상적이셨는지. 네, 19회와 20회에 걸쳐서 나왔던 서울 분들이신데 서울 생활을 하시다가 아내가 중국 분이어서 중국에서 한 9년을 거주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임실에 오셔서 그 형제들을 농촌 학교, 농촌 유학이죠. 학교에 또 보내고 또 그 남편분인 임재석 씨는 또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또 가르치고 또 부인은 또 중국 분인데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응해서 살아나가시는 모습 굉장히 좀 좋게 잘 봤고요. 예. 또한 이제 젊은이죠. 우리 전주에는 전북대로 학교로 진학을 해서 전북에 생활을 하시다가 전라북도에서 제주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네. 또 서점을 오픈을 했는데 시집만 파는 서점을 오픈해서 살아가시는 모습. 네. 또 완주에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과 귀향해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어떤 허진숙 씨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좀 감성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로컬 판타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로컬 판타지만의 장점이 분명 있겠죠. 더 부각했으면 좋겠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로컬 판타지는 말 그대로 로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의 어떤 그 밀착성에 대해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 전국 방송에서는 다루기 힘든 그런 지역 방송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로컬 콘텐츠가 저는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 명소 또 뭐 음식점 이런 곳들 그다음에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그와 관련되어진 사람,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장점이 또 있죠.
또 이 프로그램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 화면상에서만 그들을 만나고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오프라인 속에서도 이분들을 좀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지역과의 유대 관계를 밀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편으론 사실 로컬 판타지가 여행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북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숙제죠. 가장 큰 숙제가 이 프로그램을 과연 전북 이외의 지역에서는 얼마나 보고 있을까. 그래서 인지도를 어떻게 좀 높이고 이 프로그램의 파급 효과를 어떻게 높일까. 라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좀 디지털 전략을 좀 강화를 해서 유튜브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숏폼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 시청자들과 좀 소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살아보고 같은 경우에는 기농기촌인들이 주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채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농촌, 기농기촌 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타겟 마케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소재가 다 지역이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보시기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별 감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프로그램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들을 좀 녹여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또는 공동체라든지 어려운 일들을 좀 헤쳐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에서 같이 녹인다면 지역과 그런 보편적인 감성들을 같이 녹여낸다면 전국적으로도 좀 공감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정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올해 큰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익산이라든지 임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쪽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과도 비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도 좀 프로그램에서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도 이 로컬 판타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컬 판타지의 제목에서 보다시피 로컬의 삶이 환상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로컬 판타지란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편성도 가져야 되고 대중성도 가져야 되고 인기도 끌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요.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녹여내서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자체의 재원의 조달이라든지 또 솔직히 방송을 만들려면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스폰서십을 잘 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꼭 쭉 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7일 로컬 판타지 프로그램에 소개된 익산 두동마을 편백숲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숲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솔잎과 편백잎 차이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자연도 좋았지만 근처 성당 복요리 맛집까지 나온 걸 보고 여기 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익산의 자연적인 곳을 소개해줘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의 숨은 매력을 전하는 콘텐츠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정다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와 이주 가정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 들여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도움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나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원봉사에 동참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여러 편을 보며 아쉬웠던 점은 상단에 나와 있는 부제목들이 전체 내용에 쉽게 요약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전주문화방송이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밥 한 그릇에 담긴 미각의 놀랍고 경이로운 세계를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밥맛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